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일기의 수연입니다. 제가 그날 핀 제거 수술에 관련한 Q&A 영상을 병원 가는 당일날 다 찍어 두려고 했는데 이제 서울을 다녀오고 나서 집 오자마자 제가 뻗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찍는 핀 제거 Q&A 영상. 첫 번째로 핀 제거를 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회복 기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한데 이제 수술하고 얼굴에 붙이는 테이프는 다음날 이제 제가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입안에 있는 상처는 2주면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무래도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게 혹시 핀 제거 수술이 입원을 필요로 하는 수술인가 여쭤봤을 때 입원은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원은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핀이 여기저기 꽂혀 있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거의 한 수술하고 3년을 산 것 같아요. 정말 수술한 걸 잊을 정도로 정말 편하게 살아왔는데 치과 파노라마 같은 사진을 찍으면은 여기 어디 핀이 박혀 있는지 사진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또 뭔가 이게 이물질? 본인의 몸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게 싫다는 분들이 보통 핀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며칠 전에 병원 갔을 때 CT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이제 뼈도 되게 서로 잘 붙어 있고 저는 꽤 건강하게 뼈도 잘 붙어 있고 그런 상태였지만 그래도 핀 제거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핀 제거 수술하는 것에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핀 제거 수술 후에 흉터가 남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상처살 생기는 부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한 달 정도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시간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수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핀 제거 수술을 할 때 제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냐고 여쭤봤더니 앞턱만 하는 경우에는 수면 마취로도 가능하고 이제 광대만 하거나 광대 앞턱을 같이 했을 때는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거의 다 깎아냈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기로 이건 결정이 아니지. 저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이제 핀 제거 시기는 수술하고 나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 뼈가 다 붓고 나서 이제 경과 체크를 한 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이중턱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원래 수술하기 전에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술 전에도 이중턱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다시피 수술 전보다 거의 한 10kg가 쪘기 때문에 여기 턱살이 더 생긴 거예요, 이중턱이. 그래서 라인이 너무 이쁘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제가 이중턱도 하려고 일단 일정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중턱 지방 흡입도 같이 받을 생각인데 지방 흡입은 양쪽 기미치랑 턱 중앙에 한 땀씩 있고 수술하고 일주일 있다가 실밥을 제가 풀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밥을 제거하고 멍 같은 부분은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중턱 지방 흡입의 붓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있긴 한데 큰 붓기는 한 달 정도면 다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중턱 지방 제거를 하면은 테이프를 이제 붙여놓는데 테이프는 수술하고 실밥 제거를 하기 전까지 일단 붙여놓고 있어야 돼요. 이중턱 지방 흡입하고 일상생활은 이제 테이프를 떼면은 바로 다 가능한데 흡입만 했을 때는 입안 상처가 없어가지고 먹는 건 문제가 없는데 테이프 제거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테이프 때문이죠. 그래서 이중턱 지방 흡입 수술 시간만 하면 1시간인데 저는 이제 여기 핀 제거와
이중턱 지방 흡입을 같이 받아서 수술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여기 핀 제거를 굳이 해야 되냐고 저한테 막 뭔가 제가 다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굳이 그거를 또 빼야 되냐고 막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이제 제 얘기를 듣고는 그냥 핀 제거를 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 근황을 알려드리자면, 수술 말고도 제가 지금은 이제 콘서타를 더 이상 먹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콘서타를 먹고 나서 일단 잠을 못 잤고, 잠을 자도 뭔가 이게 깊은 잠을 되게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먹었을 때처럼 심장 두근거림? 그런 거는 없었는데, 일단 몸이 너무 몸살 걸린 것처럼 너무 피곤하고 약을 먹으면. 그리고 어떤 댓글 중에 탈모 온 적 없냐고 물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때 그게 탈모인 줄 몰랐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슥슥 넘기는데 흰 부분이 너무 많고, 모발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바람 불면은 휭휭 휭휭 부는데, 그게 보통 머리카락이 바람 불면 이렇게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너무 힘없이 막 넘어가고 좀 축 처졌다고 해야 되나? 머리카락 자체가. 그리고 샤워할 때 머리가 막 이렇게 뭉텅이로 빠졌었어요. 머리를 감고 나서. 그래서 머리 길이는 되게 엄청 길어졌는데 숱이 없다 보니까 이걸 파마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미용실을 언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뿌리 볼륨 매직? 그런 거를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 지금 머리 이거 파마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약을 발라서 안 된다고, 지금 님 탈모라고 피부과를 가보라고 하시길래 피부과를 가서 탈모 진단을 언제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콘서타는 지금 끊은 상태고 안 먹은 지 진짜 한 2달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콘서타를 먹을 때 겪었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나름 개인적으로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식욕 부진이잖아요. 그 부작용 중 하나가. 그래서 식욕 부진을 겪으면서 살이 빠지니까 저는 그게 나름의 뭔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콘서타 약의 유일한 장점, 식욕 부진, 살이 빠지니까. 그런데 이제 콘서타를 끊고 나니까 약을 먹기 전의 식욕보다 더 많은 식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살이 쪘고요. 그래도 전에는 이제 매일매일 먹는 약을 막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늦춰서 먹었다면, 지금은 아예 복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을 안 먹으니까 불편한 점은 그냥 다른 사람들 말이 그냥 이렇게 훅훅 지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작은 가방, 파우치 가방 같은 거를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수첩이랑 볼펜을 넣고, 이건 내가 정말 까먹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으면 잠시만요 하면서 이제 그 말을 적어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약을 안 먹고 보완을 하고 있고, 살도 건강한 방식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는 참 뭔가 약을 안 먹으면은 뭔가 심장이 뭔가 이렇게 쿵 떨어진 느낌? 왜냐하면 제 스스로를 뭔가 약을 먹어야지 생활이 가능한 존재로 스스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초반에는 약 없이 그냥 지낼 때 좀 많이 불안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내가 보완하자는 생각으로 잘 지내고 있고요. 대신 살은 쪘습니다. 살은 10kg 쪘고, 저는 다이어트 약 같은 걸 먹어본 적은 없는데, 왜 보통 나비약 그런 거 드신 분들이, 다이어트 약 그런 식욕 억제제 드신 분들이 약을 복용하다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막 식욕이 막 올라온다고 하신 걸 제가 유튜브에서 언뜻 들어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요즘 콘서타를 복용하는지에 대한 제 근황 토크와
그리고 수술한 지 거의 한 3년이 되어 가서 핀 제거 수술과 그리고 이중턱 지방 흡입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오랜만에 병원을 가서 느낀 점은 여전히 의사 선생님과 그 직원분들이 너무 따뜻하시고 친절하셔가지고 난 그 수술 결정하러 간 날인데도 되게 유쾌하고 따뜻했습니다. 전에 어머니가 되게 제가 수술한 걸 별로 안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부모님이 주신 외형을 바꾼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엄마가 좀 받아들이질 못했었거든요. 아직도 아빠는 모르시고. 그런데 일단 제가 큰 수술을 뭔가 제가 큰 결심을 가지고 수술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도 뭔가 크게 내키지 않아 하는 모습이지만 제가 너무 만족을 하고 후회가 없다고, 난 아직도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너가 후회가 없고 만족한다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할 때는 제가 굉장히 외모에 콤플렉스도 많고 자존감도 가 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되게 생각보다 외모가 사람의 그런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올려주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오히려 수술하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관심이나 사랑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들은 뭐 변함이 없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더 저한테 호의를 가지고 다가와 준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지금 뭔가 수술 후에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전으로 돌아가서 너 그래도 수술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수술을 할 거고요. 정말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젠가는 했을 수술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이가 40이 들었어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걸 내가 어릴 때 쳤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3년 수술하기 전 3년 전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은 그거 너 콤플렉스 아니야 그렇게 막 주위에서 알려줘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콤플렉스였기 때문에 언젠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제가 좀 더 어릴 때 해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어릴 때보다 어릴 때는 제가 되게 뭔가 외모나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뭔가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거에 약간 에너지를 별로 잘 안 들이게 되더라고요. 뭔가 좀 시큰둥해지고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무심해지고. 그래도 만약 제가 수술하지 않은 얼굴로 계속 살았다면 뭐 시큰둥해도 거울을 볼 때마다 이건 정말 내 콤플렉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확실히 그때 살이 빠졌을 때보다는 얼굴이 너무 보름달 같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정말 다시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뭐 부모님은 집밥 막 열심히 먹고 잘 먹는 모습 좋다 하지만 여기서 자칫 더 찌면은 너무 퉁퉁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일단 제 근황을 말씀드렸고요. 맨날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겠다, 맨날 아가리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정말로 살을 빼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독하게 살을 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제 근황은 여기까지. 바이.